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내와 가정 불화를 겪던 한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지난해 8월에 집을 나갔고 남성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서 미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아내가 머무는 원룸을 발견하게 된 이 남성, 사다리를 타고서 이 원룸 창문으로 몰래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우 안지윤 기자님 설마 그 뒤따라가면서도 설마 했는데 아우 눈앞에서 그런 광경 목격한다면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만큼 큰 충격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남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후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속옷 차림의 아내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낯선 남자와 침대에 함께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하하. 격분한 이 남성은요, 곧바로 휴대폰으로 5초가량 두 남녀를 촬영을 했고요. 이를 저지하려는 아내와 외도남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를 입힌 걸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죠. 이 상황만도 정말 충격적인데 결국 이 사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당시 아내는 팔이 드러나는 상의를 입고 있었고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어서 노출된 신체라고는 얼굴과 어깨, 팔, 다리 일부분뿐이었고 같이 있던 남성도 덮고 있던 이불을 스스로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속옷을 노출하였다. 거기다 5초 길이의 동영상이라는 점을 두루 고려한다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합니다. 아울러 남편의 영상 촬영 목적이 불륜 장면 확인이었다. 즉 성범죄의 의도가 없음도 고려하면서 결국 남편의 촬영은 아내와 같이 있던 남성에게 도덕적 수치심은 줬더라도 성적 수치심은 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릅니다. 자, 일단은 무죄를 줬다는 거예요. 남편의 저 촬영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찍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 동의를 받지 않은 거니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인데 근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1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중에 언뜻 이게 참 아리송하게 느껴지는 게 도덕적 수치심은 줬더라도 성적 수치심 주지 않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것은 성폭력 특례법상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단순히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으로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도덕적인 수치심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진과 관련해서 담긴 그 촬영물 자체가 뭐 어깨 일부 등등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이 사안에서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지만 그 과정에서 저 외도 남성과 자신의 아내를 폭행했잖아요. 그 점은 죄를 물은 거죠? 맞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2주 정도의 그 진단서가 첨부된 그런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또 아까 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주거침입의 유죄로 인정을 해서 결국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게 1심 판결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글쎄요. 적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의 어떤 상처받는 마음을 좀 다독여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심 판결은 아마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고려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검찰은 여기 항소를 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검찰은 어쨌든 누구든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촬영당한 것 자체가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거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항소를 안 했지만 성범죄 혐의라고 이걸 지금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에도 무죄가 나온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혹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습니다. 남편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데 이 어허. 항소심은 촬영 당시에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었고 남편은 이를 익히 알고도 촬영을 하였다. 아울러서 촬영 당시에 아내가 촬영을 피하기 위해서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리라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남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야, 근데 한때는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원수지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런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2015년도에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저런 분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민사상의 처벌 외에는. 네. 민사상으로 뭐 보상을 받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어쨌든 법에 정해지는 불법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도덕적 상규에는 상당히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 자체는 형사법으로 처벌이 된다는 꼭 명심하시고 네. 아무리 분노가 치밀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보통 영화나 조금 뭐 이 수위가 높은 드라마를 보면 이런 불륜 장면을 보통 증거를 잡는다고 할 때 뭐 촬영하거나 또는 뒤를 밟는다거나 하면서 결정적인 장면을 뭐 찾는다. 그런 영화 보면 그런 내용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행위의 피해자는 그러면 그 현장을 내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냐라고 의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이건 불법 촬영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부정행위, 불륜을 그 증거를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디지털 증거가 워낙에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 내역, 동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증거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렇지만 불법 촬영에는 좀 유념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부부가 대화로 원만하게 대화도 풀고 화해를 하는 게 낫겠죠. 이 부분도 애초에 발단은 이 부부 사이에 어떤 불화가 생긴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러다가 아내분이 집을 나가게 됐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이 지금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걸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대법원 가게 된다면 그 최종 판결도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